얼마 전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탔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예물로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시계가 없어진 겁니다. 다 찾아봐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버스 CCTV를 돌려봤는데요. 버스 내 승객 2명이 범인이었습니다. 바로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지만 이미 제 시계를 중고장터에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지금 2인 1조가 돼서 절도 행각을 벌인 건데 2인 저희가 이렇게 되면 특수 이런 거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특수 절도는 우리 형법 제3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하는 행위, 네.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는 행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하는 행위를 특수절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네. 사연에서는 이 2명이 공범으로 절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특수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네. 일반 절도와 달리 벌금형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담 보내주신 분께서 술에 취해서 버스를 탔다라고 했으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간, 밤늦은 시간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도 행각을 벌인 2명도 좀 술에 취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술에 취했다면 이것도 양형에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TV에서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보셨을 네네. 텐데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몰랐다 이런 네.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술이 만취해서 네. 심신상실 전혀 가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 있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조각돼서 양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유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예. 그 부분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술이 취해서 절도를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양형에 팍 감경되거나 면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계를 일부러 빼서 가져간 게 아니다. 우연히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주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점유 이탈,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죄목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일 수도 있고요. 네. 절도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절도와 죄송합니다.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의 가장 큰 차이는 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흘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바로 다시 주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점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버스 안에서 자기의 물건을 떨어뜨렸다, 이런 물건을 제가 잽싸게 가져간다고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승객 내가 떨어뜨린 사람의 발 옆에 떨어졌다. 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바로 주워서 그러니까요. 내 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판례 중에서도 고속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 승객이 모르고 흘리고 내리고 나중에 다른 승객이 이걸 주워갔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판례에서는 당구장, PC방 이런 데서는 그 집 주인,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계속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 물건 주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예.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은 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훔친 시계를 중고장터에 이미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요거는 일단 절도한 거는 맞고 사기죄까지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좀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네.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절취를 해서 이거를 팔았을 경우에 네. 그 판매자 제3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판매를 했을 때 이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서 법률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불가벌적 사후행위?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 네. 이후에 벌어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네. 그래서 내가 훔친 물건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네. 판 부분에서 사기죄는 성립되지는 않고요. 네. 다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훔쳤는데 다시 A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네. 그때는 좀 기망적인 거짓말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A 씨의 예금 통장이라든지 도장을 훔쳐가지고 은행에 가서 써가지고 네. 인출을 했으면 그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사기죄 아. 이렇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절도죄로 처벌되는 거죠. 절도죄로 그냥 예. 같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금전을 좀 취득하기 위해서 금매를 좀 내놓지 않았나. 이제 금방 잡았는데 시계는 벌써 팔렸으니까요. 이렇게 예측이 좀 되는데 만약에 이 구매자가 시계가 작물이란 걸 알고 구매했다면 이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물 취득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고 구매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예.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작물 취득죄에 있어서의 작물의 인식, 그러니까 작물인 것을 알았냐는 작물을 읽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오, 그 알고 있다고 치는 거군요. 네, 네. 그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를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구매자가 작물이라는 걸 알고 구매했다면, 그래서 나아가 작물일지도 모르는 의심 정도만 가지고 구매하고 있어도 작물 취득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물 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관련 법에 관련한 내용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시계를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좀 판매가 됐는지 뭐 경찰 관계 조사를 해서 얼른 시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예물인데 또 얼른 돌려받으셔야죠. 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